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회계사 시험의 1차에 출제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수업을 할 거예요. 저희 교재로 보면 169페이지인데요. 벌써 보도록 합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속세, 그죠? 및 정확히 용어를 쓸게요. 증여세법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게 되면 개별세법이다 또는 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상속세 증여세법은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요 1차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2차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 일부로 출제가 되고요. 세법학 일부로 출제가 됩니다. 일부에서 20점 정도의 배점으로 100점 만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 또는 회계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이 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타세법 수업을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또 이 샘플 강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갈게요. 저희 교재는 편제를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제1장에 통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2장에서는 상속세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죠? 제3장에서는 그죠? 증여세법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상속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증여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죠? 법률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그지 한 개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죠? 국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본적으로 상속세에서는요, 배우자 공제로 얼마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억까지 또 추가로 공제가 돼요. 거기에 채무 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객관적 채무의 경우에는 전부 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즉,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2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요. 그 재산이 해야 돼요? 채무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 한 두 채 가지고 있고 또는 세 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런 분들은 상속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증여세 부담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은요, 기본적으로 상당한 그죠? 재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붙게 되시면요, 나중에 어차피 재산, 즉 돈이 흘러가는 곳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꽤나 도움이 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저희는 법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선생님 같이 뒀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 대재산가들은 뭐 할까요? 자,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그냥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100억 정도 되는 분들은요, 상속세 부담이, 그죠?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을 초과하게 되면요, 50%의 세율 체계에 그죠? 포섭이 됩니다. 그럼 아무리 공제를 20억, 그죠? 30억 정도 받았더라도 70억이 남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조세가 한 2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담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 생전의 증여를 통해서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한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죠? 생전의 증여를 통해서 뭐 하자는가? 이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장기적인 조세
조세 플랜을 짜게 됩니다. 얘를 크게 보면 조세 계획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데요. 이거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뭘 하게 됩니까?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뭘 하게 됩니까? 이 상속재산을 그죠?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죠? 상속재산가액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뭐하다는가요? 허다하다는 겁니다. 즉 생전의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세, 과세 표준을 줄여버리게 되는 이 조세 플랜에 따라서요. 그죠?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요. 저희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다?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한 개의 법률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상속을 하는 분들은 그죠? 대재산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생전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버리고요. 상속세를 뭐 할 확률이 그죠? 회피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에서 이 두 개의 법을 한꺼번에 두고 있다.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제1장의 통칙입니다. 그래서 1장 통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자 도대체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은 뭘까요? 이 통칙에서는 상속세가 무엇인가 또 증여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파이널 특강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 수업을 그죠? 항상 마지막에 뭐 1월달 돼서 듣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자꾸 들어두면서요. 상속세나 증여세법과 친해도 오면 그죠? 나중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럼 제1장으로 가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통칙에 대한 내용을 그죠? 정리를 할 거예요. 항상 저희 수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죠? 이 통칙에서는 간단하게 뭘 정리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뭔가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정말 중요한 그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법률은 제가 그지 객관세법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 개별 법률로 세법들은 존재하게 되는데 그지 그 법률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일반인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법률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지 법에서 정하는 그지 이 용어를 정의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가? 논리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부분만 알아도 여러분이 그죠?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1차 시험에 혹시 제가 볼 때는 그죠? 한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왜? 이 용어가 정의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법의 논리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무엇이고 증여세는 무엇이고 그죠? 또 그죠?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그죠?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죠?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증여는 뭐에 의해서 생겨날까요? 자,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오케이? 개인 대 개인의 부의 무상이전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영리법인이 뭘 한다면 부를 무상으로 이전시켰어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부를 무상으로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걔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산수증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하나를 뭐 애운다고 해서 그죠? 세법을 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뭘 해야 한다. 그지? 이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용어를 정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는 통상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상속은 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해야 상속세, 과세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또 하나 그죠? 머릿속에 항상 안고 가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그지 과세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과세 방식은 우리나라에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입법한 국가들마다 달리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될까요?
자,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추가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이론적 과세 방식을 저희 나라는 그대로 쓰고 있을 것인가? 오케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죠? 과세 방식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있어서 어떤 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세 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 선생님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자, 상속세는 그죠? 상속세는 도대체 뭘까요? 그죠? 자, 그리고 증여세는 도대체 뭘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률은 뭘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상속세는 뭘까요?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법상 뭐를? 그죠? 상속을,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말은 부과하는, 그죠?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세법상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 민법의 상속과 그죠?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민법의 상속의 개념을 그죠? 그대로 쓸 것인가 그대로 쓰지 않고 그죠? 이 부분을 확장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민법의 상속 플러스 그죠? 알파를 뭐다? 세법상 상속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뭐다?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뭘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민법의 증여가 있지만요. 이 민법의 증여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법상 증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증여를 뭐로 해서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부과하는 그죠?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증여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자, 세법상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민법상 증여 플러스 그죠? 민법상 증여 플러스 뭐가 됩니까? 그죠? 알파가 그시 자, 세법상 그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세법상 상속은 무엇일까? 또 그죠? 세법상 증여는 무엇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죠? 저희 상속세나 증여세법의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지? 이 말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번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용어의 정의로 가서 정리를 합시다.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이쪽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세무사 혹시나 2차 공부하는 분들이 이 샘플을 들으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꼭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상속이 뭔지도 모르고 증여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자, 이제는 그죠?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세법상 상속이란 무엇일까? 그걸 정의하고 있는 게 제1호가 되는 겁니다. 169페이지에 그죠? 양괄호 1번 별표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속이란 뭘까요? 자, 갑시다. 민법상 상속 플러스 상속 플러스 그죠?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파라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또 들어갈까요? 유증도 들어갑니다. 오케이? 플러스 뭐 또 들어갈까요? 사인증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뭐 또 들어갈까요? 특별 연고자에 대한 그죠? 자에 대한 그죠? 당연히 뭐 또 이익의 분여도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 세법상 그죠?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언에 의한 그지? 증여도 또 그죠?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뭐도 증여 계약도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세법상 상속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야. 이거를 가슴속에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유언에 그죠? 의한 증여도 증여예요. 그죠? 사인 증여도 뭡니까? 증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다 사망을 통해서 그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그죠? 얘네들은 그죠? 당연히 그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지?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민법과는 달리 이 부분을 전부 다 뽑아서 저희는 세법에서 상속세 과세상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별표 치고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법상
상속마다 그죠? 민법상 상속 플러스 오케이 그죠?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자신의 생전에 누군가가 굉장히 자신에게 그지 병간호 치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돌아가실 때 그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야, 너한테 내가 3억 줄게. 오케이? 그렇게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걔는마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죠? 용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있나요?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그죠? 용어가 나오는데요. 얘는 그죠? 피상속인이 그죠? 피상속인이 뭐한 날이다? 사망한 날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뭘로 본다? 그죠? 상속 개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실종된 경우예요. 그때는 법원에 선고해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실종 선고일이 뭐간다?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상속 재산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가도록 합시다. 그럼 세 번째 상속 재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죠? 자, 누구는 그죠? 피상속인은 뭐랬어요? 그죠? 피상속인이 그죠? 사망할 때 사망 시 그죠? 자, 피상속인에게 그죠? 에게 뭐가 되는 그죠? 귀속되는 그죠? 재산 그죠?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나? 그지?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그죠? 법률상 또는 그죠? 또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나요? 수유자가 나왔습니다. 자, 수유자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얘네들 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드리죠. 그럼 수유자는 그죠? 자, 증여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 오케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증에 의해서 그죠? 유증을 받은 자 또 사인증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를 받아 수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상속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상속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네 번째 그죠? 증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법은 이 증여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지금 그죠? 강남의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요. 국세청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그지? 일제 그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이 증여세법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여는 뭐라는 거예요? 자, 민법상 그지? 증여 플러스 그죠? 자, 무한대입니다. 알파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뭐다? 그죠? 타인에게 그죠? 자, 뭐는 직접적으로 그죠?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뭐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증여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죠? 간접적으로 뭐 한다?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전부 다 뭘로 본다는가? 그죠?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 그죠? 민법상 증여는 물론이고, 그죠? 자, 그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그지? 증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은,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자, 세법상 증여에는 뭐는 제외합니까? 그지? 자, 유증이나 당연히 뭐는 사인 증여는 그죠? 뭐랍니까?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야. 이 부분도 머릿속에 꼭 안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세법상 상속은 그죠? 민법상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 증여 플러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함 그러면서 꽃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증여재산이라는 건 너무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죠? 자, 민법상 증여에 의해서, 그죠? 부의 무상이전이는 그죠? 재산은 물론이고 그죠?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증여 재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거의 다 끝나버렸겠죠. 그리고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그죠? 개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나와 있네요.
수증자는 뭐예요? 증여 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또는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죠? 6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수증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 개인에는 누가? 거주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죠? 비거주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만 포함이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이 수증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질문들이죠. 그럼 비영리법인은 뭐? 그죠? 증여세 납세물을 질까요? 진다는 거예요. 상속세 납세물도 질까요? 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만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물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자에는 누구는 그죠? 당연히 영리법인은 그죠?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영리법인은 당연히 어디? 상속세나 그죠? 또 어디에서? 증여세에서 그죠? 절대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가? 납세 의무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뭐예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주옥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죠? 가슴 속에 꼭 그죠? 안고 별표를 3개를 치고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까요? 마지막 그죠?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세 번째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또는 그죠? 증여세 과세 방식으로 그죠?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 이론적 과세 방식은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갈게요. 자, 상속을 합니다. 갑이라는 분이 뭐 하셨어요? 이렇게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때 용어 정의부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사망한 분을 철저하게 뭐라고? 법에서는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분에게는 그죠? 자, 을이라는 배우자가 존재하셨고요. 또 그죠? 자, A 또 B 또 C라는 뭐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존재했답니다. 그죠? 그때 살아계시는 을 그죠? A, B, C 이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자,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그죠? 이러한 과세 방식을 뭐라 그래요? 유산세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진 않고 이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과세를 할 것인가. 오케이. 또, 그죠? 어느 시점에 과세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 이론적 과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론적 과세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유산세 체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취득과세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유산 취득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취득과세형, 그죠? 유산과세형 또는 그죠?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죠? 유산세 방식 또는 그죠? 유산 취득세 방식. 오케이. 2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유산 취득세 방식 2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죠?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뭘까요? 자, 과세 단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 단위는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유산세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뭐다? 유산, 그죠?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취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봅시다. 자, 유산세 체계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중심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지? 이론적 과세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유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상속인, 피상속인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부과하는 방식을 유산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진 않는다. 어차피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상속을 통해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를 하자 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취득과세형이다 또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그죠?
취득한, 오케이?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산 취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두 번째, 우리가, 그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과세 단위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그죠? 두 번째 봐야 될 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따지자는 거예요.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그죠? 자, 이론적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을 쓰게 되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요? 상속재산 관리인이, 그죠?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취득과세형 방식에서는요, 상속인이, 그죠?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이해를 쓰고 있는 나라가 뭐예요? 교재 보시죠. 미국과 영국 등이고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나라가 뭐가 있다는가? 그치? 독일과, 그죠? 일본 등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자,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가지고 과세하는 방식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과세 행정이 편하죠. 왜? 한 놈만 잡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죠? 또 세무행정이 편하고요. 납세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케이? 밤새력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이 A라는 분이 이미 1,00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전부 여기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그죠? 상관없이 법정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유산세 과세 체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점이 굉장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유산 취득세 체계에서는 뭐, 그죠? 당연히 뭐예요?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고요. 또, 그죠? 조세 공평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한 명만 잡는 것보다는 보세요. 한 명, 두 명, 3명, 4명, 이자들을 전부 잡아서, 그죠? 자, 상속으로 인해서, 그죠? 이전되는 재산가액을 전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입법례로 보면, 그죠? 자, 세 번째 입법례로 볼게요. 입법례로 보면 당연히 여기는 영국하고, 그죠? 자, 미국, 그죠? 등의 나라에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독일과, 그죠? 자,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단점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이론적 과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중에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까? 기본적인 겁니다. 자, 보시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의, 그죠? 기본적, 그죠? 채택 방식이에요. 채택은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상속세에서는 유산세 체계를, 그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취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유산세, 완벽한, 그죠? 취득세,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번, 그죠? 봅시다. 당연히 증여세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수증자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세법은, 그죠? 이를 변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뭘 채택하고 있지만, 자,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죠?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문제? 자,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관리를, 그죠? 의무적으로 두도록 강제를 하고 있질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예외적으로, 그죠?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관리도 납세물을 질 수 있지만요. 납세 의무자는, 그죠? 반드시 누가 되는 것으로, 그죠?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이론적인 뭐하고, 그죠? 유산세 과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1페이지에 정리합시다. 이론적으로 유산세 방식도 취득세 과세 방식이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그죠? 상속세법마다, 그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유산관리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그죠?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증여세법은 어떻습니까? 자, 잘 보세요. 증여세법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당연히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증여세법에서는, 자, 별표를 20번을 쳐도 아깝지 않은, 그죠? 조문이 하나 존재합니다. 항상 증여의 경우에는, 그죠? 자산의 뭐, 그죠? 고가, 그죠? 고가, 양도.
또 적가 양수로 인해서 부의 무상이적인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소득세법이나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과 그죠?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법의 과세 그죠? 체계에서 그지? 과세에 있어서 자, 법 적용에 그지? 우선순위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그죠? 자, 봅시다. 소득세제가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증여세제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소득세제가 그지? 소득세제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증여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자, 소득세법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합니까? 자, 법인의 소득에서는 법인세법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증여세제에 대해서는 뭐? 이 증여세법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자, 그지? 증여에 대해서 소득제세화, 그죠? 이 증여세제 부분이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가. 이때 충돌 시에, 그죠? 이 법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예요? 이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 보시죠. 순위 정리할게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뭐,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경우에는, 그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먼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겠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이쪽이 1이고 이쪽이 2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여러분이 되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뭐다? 소득세법 또는 그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뭐가? 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표를 그죠? 수도 없이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를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뿐만 아니라 그지?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거는 항상 강으로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죠? 소득제세와 그죠? 또 증여세가 그죠? 충돌하는 경우에 그지? 어떤 걸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것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합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죠?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뭐가 됩니까? 상속증여세 뿌리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자, 반드시 하셔야 될 내용이 뭐다? 이 용어의 저기를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상속에 대한 개념 정확히 하시고요. 세법상 상속이에요. 이 세법상 증여에 대한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법의 증여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유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수증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죠? 증여세법에 과세 대상이 되는 자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영리법인은 절대 뭐다. 그죠?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이나 압세용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그지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상속세 증여세법은 그죠? 한 반 정도는 아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정확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상속세법으로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지?